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도 원자 반지름과 같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그 패턴, 주기성을 공부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온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온이 떠오를 겁니다.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가 있어요. 기체 상태의 원자가 있는데 자, 1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개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성 원자 1개가 있는데 이때 이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1개 1몰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에너지에 주는 변수가 뭘까요? 어떤 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나트륨 원자가 있습니다. 나트륨 원자가 있을 때 제일 바깥쪽 원자 가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 전자인데요.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자, 원자 핵입니다. 자, 원자 핵,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가 될 텐데요. 유효 핵전하가 지금 11입니다. 핵전하가 11번이죠. 이 유효 핵전하가 크면 전자를 떼어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유효 핵전하가 크면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게 됩니다. 즉, 유효 핵전하는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주기 원소 나트륨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리가 어떻게 됐죠? 멀어졌죠. 거리가 멀어졌을 때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힘은 어떨까요? 그렇죠. 거리가 멀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떨까요? 감소합니다. 왜? 모니까 떼어내기 쉬워집니다. 유효 핵전하, 그러니까 핵의 영향력을 모니까 덜 받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떼어내기 쉽게 된 겁니다. 거리의 변수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전자 껍질입니다. 전자 껍질, 그러니까 주기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변수만 알고 있다면 이온화 에너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변수를 토대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입니다. 같은 주기죠. 자, 같은 주기는 어떤 변수가 동일하죠? 거리라는 변수가 동일합니다. 껍질 수가 똑같다는 거죠. 이럴 때 원자 번호가 커집니다.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하 값이 커지겠죠. 자, 당겨지는 힘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변수는 유효 핵전하였습니다. 원자 번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거리가 껍질 하나에서 2개, 껍질 2개에서 3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1족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족 1주기, 2주기 리튬, 3주기 나트륨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누가 제일 쉬울까요? 핵전하가 11로 나트륨이 크긴 하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비할 겁니다. 자, 거리를 우선시 두겠습니다. 껍질 수가 많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나트륨이 제일 작고 리튬, 수소순이 되겠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반드시 암기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기,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가.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서 이온화 에너지를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